네, 이번 시간에는 isInstance라고 하는 함수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함수 이름이 isInstance예요. isInstance. 그리고 아규먼트는 두 개를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아규먼트는 생성된 객체를 넘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 클래스 이름을 아규먼트로 주시면 돼요. 자, 함수의 이름 자체가 인스턴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인스턴스라고 하는 개념이 메모리에 생성되어져 있는 객체라는 뜻이잖아요. 객체. 그러니까, 자, 그럼 메서드 이름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is 동사부터 나오죠.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왔죠. 이거 질문하는 메서드인 거예요. 인스턴스인가요? 라는 뜻의 메서드인 거예요. 인스턴스인가요? 라는 뜻의 그런 메서드인 거고요. 오브젝트가 이런 클래스의 인스턴스인가요? 물어보는 메서드 함수고, 그러면 뭐뭐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은 예, 아니요 밖에 없죠. 뭐뭐가 맞아요? 라고 물어보면 예, 아니요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is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함수들은요, 리턴 값이 true, false예요. 보통 그런 식으로 그 함수 이름들을 만듭니다. 자, 얘는 어떤 그러니까 첫 번째 아규먼트가 어떤 클래스 클래스 타입의 인스턴스, 생성된 객체. 인스턴스는 생성된 객체를 줄여서 한 단어로 쓴 게 인스턴스라고 말씀드렸죠. 인스턴스인지, 인스턴스인지 아닌지를 리턴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인스턴스면 true를 리턴하는 거고요. 인스턴스가 아니면 false를 리턴하는 겁니다. 어떤 클래스 타입의 객체이면 true를 리턴하고요.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아니면 false를 리턴하는 함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true나 false를 리턴하는 함수가 isInstance예요. 사용 방법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numbers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1, 2, 3 이렇게 했어요. 그냥 프린트 할게요. 함수 호출 결과를 프린트 할 거예요. instance. is instance. 자, 오브젝트는 numbers죠. numbers.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쓴다 그랬죠. list라고 하는 것도 클래스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is instance라고 하는 함수의 호출 결과를 출력을 해볼 건데요. 여긴 dict라고 쓸 거예요. dict. 자, 실행하시면 첫 번째 프린트문에서 출력하는 거는 true. 두 번째 프린트문에서 출력하는 거는 false죠.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자, 이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넘버스가 리스트의 리스트 타입의 객체인가요? 물어보는 거고요. 넘버스가 딕트 타입의 객체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넘버스는 우리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리스트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리스트는 맞죠. true. 딕셔너리는 아니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넘버스가 리스트 타입의 인스턴스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true. 밑에는 넘버스가 넘버스가 딕셔너리 타입의 인스턴스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아니오잖아요. 그죠? 함수의 이름 자체가 그런 이름인 거예요. 뭐뭐의 인스턴스인가요?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게 상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is, is, instance. 함수와 상속. 상속에서 is instance 함수를 상속 관계에 있는 객체들에서 is instance가 어떻게 리턴을 해주느냐예요. 어떻게 리턴을 해주느냐.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만들었던 두 개의 자동차가 있어요. 우리 카 1번을 만들 때 카 1번은 무슨 타입으로 만들었었죠? 카 1이라고 하는 변수 다 가지고 계시죠? 무슨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자동차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맞죠? 자, 밑에서 카2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카2는 무슨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하이브리드 카라고 하는 생성자를 만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자, 우리가 만든 자동차 1번은 카1은 그냥 카 타입이에요. 그리고 카2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였었어요. 자,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기억하시고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is instance. 자동차 1번은 자동차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프린트 is instance. 자동차 1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인가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일단은 요것만 할까요? 자, 실행하기 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카 1번은 자동차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자동차 1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지 않을까요? 네. true, false로 나옵니다. true, false. 자, 이번에는 자동차 2번을 가지고 똑같이 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 2번은 생성자를 하이브리드 라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만들었던 객체예요. 타입의 객체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이브리드 카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생성한 객체였었습니다. 맞죠? 맞아요? 자, 프린트를 할게요. is instance입니까? 자동차 2번이 자동차의 인스턴스입니까? 라고 물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is instance 카 2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동차 2번은 자동차가 맞나요? 자동차 2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맞나요? 둘 다 맞죠. 이 경우에는 둘 다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왜 그러는지. 자, 이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거 절대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울 거 아니에요. 절대로 외울 게 아니고요. 자,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반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자동차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하 2번이라고 하는 변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저장하는 변수였었어요.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하, 카 2번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자동차인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인가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맞죠?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위쪽에 있는 거는 자동차는 자동차인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고요. 아래쪽은. 이건 당연한 얘기이겠지만 맞는 얘기고.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인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아니죠. 네. 자, 클래스와 객체를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객체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상에서는 그게 메모리에 있는 거지만 메모리에 실제하는 게 그게 객체입니다. 자, 이거를 비유를 들자면 저렇게 코드가 달려 있는 자동차는 없겠지만 주차장에 자동차가 두 대가 서 있어요. 주차장에 자동차가 두 대가 서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일반 자동차고요. 왼쪽에 있는 빨간색. 저런 차 갖고 싶다. 그다음 그다음에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초록색 자동차가 있어요. 자, 주차장에 서 있는 두 개의 자동차를 보면서, 음, 왼쪽 자동차를 보면서 이거는 자동차입니다라고 말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차장에 서 있는 자동차는 그거는 객체예요, 객체.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 머릿속에만 있는 개념, 주차장에 있는 거는 만들어져 있는 자동차 프로그램에서는 객체, 인스턴스죠. 음. 자, 이런 자동차를 보면서 이거는 자동차입니다라고 물어보는 거는 맞죠. 그죠? 이게 is 인스턴스 함수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근데 옆에 있는 자동차 보고서 이거는 자동차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충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든 아니든, 그죠? 그냥 이런 자동차를 보면서 얘는 자동차예요 말하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반대로 자, 이런 자동차를 보면서 이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죠? 근데 이런 자동차를 보면서 이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할 때 카라고 하는 생성자, 즉 상위 클래스 타입으로 생성을 했으면 is 인스턴스는 상위 클래스만 맞는 거예요. 하위 클래스는 속하지가 않는 거죠. 그쵸? 왼쪽. 오른쪽은, 오른쪽은 객체를 생성할 때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생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 하위 클래스 타입으로 생성을 한 거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상위 클래스 타입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물어봐도 맞는 말이고, 하위 클래스 타입이라고 물어봐도 맞는 말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is 인스턴스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말 그대로 그냥 생각해 보면 돼요. 자동차는 자동차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자동차냐?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차는 자동차다. 이것도 맞고 이 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이것도 맞죠. 그죠? 네. 그게 is instance가 리턴해주는 값이란 얘기예요. 실제로 주차장에 서 있는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서 있어요. 그 자동차를 보면서 자동차인가요? 하고 물어보면 그 자동차를 보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둘 다 true라고 대답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반대로 상위 클래스 타입으로 생성된 객체는 상위 클래스인 것만 맞는 거고요. 하위 클래스는 될 수가 없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포함 관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이거는 맞지만 반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자동차다.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명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is 인스턴스가 리턴하는 값이 왜 true와 false가 이렇게 바뀌는지를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얘는 true, 여기서는 false. 하지만 여기서는 둘 다 true. 얘도 true, 얘도 true. 네,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요. 얘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is instance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간단하게 클래스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강아지는 동물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물고기는 동물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네. 자, 이 두 가지만 할게요. 뭐 더 만들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 관계가 성립하죠. 상위 클래스는 뭘로 만들면 될까요? 동물. 네, 동물이 상위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강아지나 혹은 물고기는 하위 클래스로 선언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런 관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클래스는 동물이라고 하는 클래스. 자, 동물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자, 동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 동물은 자기가 움직여 다닐 수 있어요. 그죠? 강아지는 네 발로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럴 수 있을 거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다니겠죠? 새는 자기 날개를 파닥파닥 거리면서 날아다니겠죠? 그죠? 모든 동물은 어느 한 곳에 딱 고정되어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네, 움직여 다닐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움직인다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메서드죠, 메서드. 셀프. 자, 근데 강아지가 움직이는 방식하고 물고기가 움직이는 방식은 다르죠. 동물들마다 움직이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모든 동물이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코드를 안 만들 거예요. 코드를 안 만들고 넘어가겠다? 패스. 패스.
자, 대신에 클래스, 이제 강아지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강아지는 동물이다. 이런 뜻이죠. 네, 이해되세요? 어. 자, 이 클래스는 그런 뜻이에요. 강아지는 동물이다. 이런 관계를 표현하는 클래스예요. 자, 이 클래스는 이제 강아지가 움직이는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강아지는 네 발로 걸어 다니거나 기어 다니거나 뛰어 다니거나 그럴 테니까. 근데 우리는 코드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코드로는 그냥 프린트문만 넣을게요. 강아지가, 아, 강아지가 총총총 뛰어다닌다. 아, 썰렁하죠? 네,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요 두 개만 놓고 보면, 두 개의 클래스만 놓고 보면, 도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무브라고 하는 메서드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메서드 재정의. 영어로는 메서드 오버라이드. 이게 메서드 오버라이드예요. 이런 경우 가끔씩 있어요. 부모 클래스가 메서드 이름만 만들어 놓고 메서드의 바디를 안 만들고 패스하고 넘어가는 경우. 근데 이런 메서드를 만들어 두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라면 무브라고 하는 이름의 메서드를 반드시 만들어라. 이런 의미로 메서드 이름만 만들어 놓고 넘어가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럼 하위 클래스에서 그 상위 클래스를 상속하는 하위 클래스에서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재정의를 해줘야 돼요.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물고기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물고기, fish라고 하는 어, 클래스를 만들게요. 물고기는 동물이다. 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하죠. 물고기도 움직여 다닌단 말이에요. move.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뭐 네, 물고기는 swim. 되게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물속에서 수영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했습니다. 들여쓰기 다 주의해 주세요. 들여쓰기 클래스, 클래스, 클래스 전부 다 별개의 클래스들이에요. 클래스 안쪽에서 클래스를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네, 들여쓰기가 여기 되어져 있고요. 메서드들은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네, 들여쓰기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만들게요. 요거는 테스트를 위한 거예요. 트리. 나무란 뜻이겠죠? 나무는 동물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러니까 나무는 동물이 아니에요. 만약에 슈퍼클래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식물이라고 하는 슈퍼클래스가 있겠죠. 그렇죠? 네. 여기서는 그것까지 할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이런 클래스가 있다라고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의 정의들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스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죠? 네. 자, 이제 각각의 타입으로 우리가 강아지, 물고기, 그리고 나무를 하나씩 만들게요. 자, 강아지 한 마리를 만들었어요. 도그. 자, 이거는 뭐예요? 도그, 강아지라고 하는 타입의 객체를 생성한 거죠. 이닛이 없으면 그냥 도그, 이렇게만 불러도 돼요.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 한 마리만 만들게요. 피쉬 하고 만들게요. 이거는 피쉬 타입의 객체를 생성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나무도 하나만 만들게요. 트리 하고서 트리 타입의 객체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 도그라고 하는 변수, 피쉬라고 하는 변수, 트리라고 하는 변수는요, 각각 강아지 타입, 물고기 타입, 나무 타입의 객체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예요. 자, 얘네들을 리스트 안에다가 넣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ARR이라고만 할게요. 강아지 한 마리 넣고요, 물고기 한 마리 넣고, 나무 한 마리 넣었어요. 뭐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어항 있어가지고 금붕어 한 마리 키우고, 그다음 화분에다가 나무 심고 나무도 키우고 있어요. 자, 반복문을 써요. for, x, in, ARR. 자, 여기서 move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해보죠, 뭐. 자, 어디까지는 정석으로 실행이 됐어요? ARR에서 첫 번째 원소는 도그겠죠. 강아지가 들어왔어요. 그죠? 강아지는 move 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성공했고요. 자, 두 번째 원소가 들어왔어요. 두 번째 원소는 fish, 물고기가 X에 할당이 됐습니다. 자, 물고기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쵸? 메서드가 있으니까 스윙 하면서 움직여요. 자, 세 번째가 X로 들어오겠죠? 나무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없죠. 근데 즉 나무라고 하는 클래스는요, 무브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얘를 호출하겠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브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기 전에 이 x라고 하는 변수가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면 호출하면 되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호출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x라고 하는 변수가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을지 가지고 있지 않을지는 어떻게 검사하면 될까요? 도그라고 하는 클래스는 move를 가지고 있죠. fish라고 하는 클래스도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죠. 인스턴스로 검사하면 돼요. 변수가 도그 타입이냐? 그러면 move 호출해도 돼요. 그 다음에 변수 x가 fish 타입이냐? 이렇게 물어보고서 fish 타입이면 move를 호출해도 돼요. 그 이외에는 호출하면 안 돼요. 맞아요? 자, 그러면 강아지 타입일 수도 있고 물고기 타입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가 더 늘어나서 애니멀을 상속받는 클래스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예를 들면 뭐 앵무새 뭐 이런 클래스가 생겨났어요. 자, 그러면 그때마다 또 그 조건 검사하는 걸 하나를 더 늘릴 거예요. 변수가 강아지 타입이거나 또는 변수가 물고기 타입이거나 또는 강아지가 새 타입이면 그러면 무브를 호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호출하지 않겠다. 아무 일도 안 하겠다. 그렇게 코드를 작성하실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is instance x가 강아지 타입이거나 또는 is instance x가 물고기 타입이거나 지금 우리는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강아지랑 물고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만 체크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무브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새라고 하는 클래스가 더 생겼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또 오어 하고서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강아지냐, 물고기냐, 새냐. 이제 거기다가 만약에 어디 집에서 고양이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럼 오어, is, instance, x가 고양이냐? 자, 어떻게 되겠어요? 애니멀, 동물을 상속받는 클래스가 몇 개가 될지 모르는데 걔네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게 맞으면 그 중에 하나이면 어떻게 해야겠다? 무브를 호출하겠다.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어떻게만 검사하면 될까요? 애니멀인지만 검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무브를 갖게 되는 거고 무브를 호출할 수가 있는 거죠. 동물인지만 검사하면 되는 거예요. 동물인지만. 그러면 모든 동물은 무브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호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할 때 뭘로 검사하면 되겠다? 반드시 꼭 강아지라고 하는 타입, 물고기라고 하는 타입으로 검사할 필요 없이 상위 타입으로 검사해서 그게 맞으면 상위 타입의 메서드 이름으로 호출할 수 있겠다예요. 실제로 호출되는 거는 강아지의 무브가 호출되고 그다음 물고기의 무브가 호출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네. 그런데 우리가 검사하는 거는 동물이냐만 검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is instance를 상속에서 사용하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가 종종 가끔씩 있는 거예요. 부모 클래스에서 구현하진 않았지만 메서드 이름을 만들어 놓고 이 부모 클래스를 상속하는 클래스에서는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들게끔 하는 거예요.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들게끔. 그러면 강아지도 무브라고 하는 메서드를 갖겠죠. 피쉬도 무브라고 하는 메서드를 갖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검사할 때 각각 검사할 게 아니라 강아지는 동물인가요?만 검사하면 되고 물고기는 동물인가요?를 검사하면 되고 나무는 동물인가요?를 검사를 해서 추루가 되는 녀석들만 무브를 호출하면 에러 없이 코드가 실행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네. 이게 is instance라고 하는 함수가 생겨난 이유고 검사를 하는 타입을 검사하는 이유예요. 상속에서. 상속에서.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트리도 애니멀을 상속하면 만약에 그래 버리면 무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나무가 동물일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는 코드를 만들지 않은 거고요. 상속한다. 트리도 만약에 여기에서 상속한다. 네. 그러면 트리도 무브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똑같이 에러 납니다. 그쵸?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제가 패스하고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무브가 없죠. 근데 나무도 동물이다를 지금 맞게끔 만들어버린 문장이기 때문에 네, 들어오겠죠. 여기 if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에러 나요. 똑같이. 똑같이.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하이브리드가 네, 슈퍼 뭐 바로 치고 나오는 네. 만약에 슈퍼 클래스가 하나 있고 자체 클래스가 아래로 연속으로 두 개가 있으면 좀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슈퍼 클래스가 두 개 있다고요? 슈퍼 클래스 하나 있고 네, 그 아래에 자식이 있고 그걸 받는 지 네. 아, 네. 지금 아마 이런 거를 질문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다면, 그 사람, 그 다음에 직장인, 그 다음에 직장인 중에서 공무원, 그리고 여기에서 오버라이드 할 때 슈퍼를 쓰는 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고, 여기에서 슈퍼 점을 하게 되면 일단은 여기에요. 일단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메서드를 여기 뭐 어떤 메서드를 호출한다. 이렇게 어떤 메서드를 호출한다라고 하면 일단 얘는 얘 바로 위에 상위 클래스는 직장인이라고 하게 되기 때문에 직장인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있는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도 헬로우가 있고 오버라이드에서 그 다음에 공무원도 헬로우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런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맞나요? 사람 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슈퍼를 하면 얘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슈퍼를 하면 얘겠죠. 그렇게 가져오셔야 돼요. 그렇게. 만약에 얘가 오버라이드를 하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직장인은 사람이 헬로우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오버라이드 안 해도 되죠. 어, 그러면 이때 슈퍼가 얘기하는 거는 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헬로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단 얘의 슈퍼는 얘기 때문에 할아버지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아빠를 먼저 찾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얘를 찾아가야 돼요. 직접 이렇게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얘가 얘를 호출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네. 여기에서 슈퍼 그리고 헬로우를 호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도 호출이 되고 그다음에 얘도 호출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저거를 질문하신 것 같아요. 상속 관계가 이렇게 두 단계 이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상속, 메서드 오버라이드 그리고 그다음에 is instance 함수까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고 저희 잠깐 쉬는 시간 갖고요. 35분에 다음 시간 시작하면서 제가 연습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연습 문제를. 네.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